서울의 아침은 늘 복잡하고 분주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사람들, 각자의 목적지로 바쁘게 움직이는 발걸음들, 그리고 회색빛 지하철. 지은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칸, 같은 자리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30분 일찍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 그 붐비는 지하철에서도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사회복지사로 일한 지 이제 겨우 3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사람을 돕는 일이니까 보람이 있을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고 무심했습니다. 민원인의 고함, 상사의 무관심, 눈치만 보는 팀 분위기까지. 지은은 매일 퇴근길이면 자신이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런 지은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지난주부터였습니다. 회색 털모자에 낡은 점퍼를 걸친 한 할머니. 같은 칸, 같은 자리,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노인이려니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은은 자꾸만 그 노인에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할머니는 늘 조용했습니다. 가끔은 손을 가볍게 떨고 있는 듯도 보였고 어떤 날은 눈을 감은 채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존재조차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지만 지은은 이상하게도 할머니가 지하철에 없던 날엔 어딘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없이 자신의 좌석을 할머니 앞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 앉지 않았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엔 분명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순간 주춤했고 자신이 괜한 오지랖을 부린 건 아닌지 생각하며 조용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날 오후 복지센터에서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또다시 팀장에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서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였죠. 회의가 끝난 뒤 동기인 현수는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요즘 지하철에서 멍하니 있는 거 봤어. 너무 지치면 관두는 것도 방법이야.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하철, 회의실, 집. 그녀의 하루는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바람이 유난히 매서운 겨울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시선이 어지럽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소란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바닥에 쓰러진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심하게 고개를 돌리거나 휴대폰을 보며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할머니는 눈을 반쯤 뜬 채 희미한 숨소리만 냈습니다. 지은은 그 순간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고 주변 영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 할머니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차가운 복도, 낡은 의자에 앉아있던 지은은 이 모든 일이 현실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손에 남겨진 할머니의 체온이 아주 미세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 온기가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의 형광등은 차갑고 희미했습니다. 지은은 응급실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을 꼭 모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마르기 시작했고 휴대폰 배터리는 이미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다가오자 지은은 벌떡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께서 저혈당 쇼크와 탈수 증세가 함께 왔습니다. 당분간은 입원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말이 그녀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분이 아니시면 보호자 동의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절차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은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처음 말을 건 사람일 뿐 이름조차 모르는 이 노인을 위해 보호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하철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모습이 자꾸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보호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가족이 없으시다면 제가 서류 작성하겠습니다. 간호사는 놀란 듯 지은을 바라보았지만 이내 차트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볼펜을 들고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정지은.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할머니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단 채 누운 얼굴은 편안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깊은 고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몇 시간 후 간호사가 들어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보호자분, 식사는 하셨어요? 병원식이라도 드릴까요?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배가 고프기도 했지만 왠지 자리를 비우면 할머니가 사라질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발이 희미하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마음속 허전함을 더 키우는 듯 했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내 펼쳤지만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잠시 눈을 떴습니다. 지은은 반가운 마음에 얼른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눈 뜨셨네요.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금세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은 안도하면서도 어쩐지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걸까? 내가 뭘 잘하고 있는 걸까? 자신조차 알 수 없는 질문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뒤 직장에서는 결근이 길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은 전화를 걸어왔고 지은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쓰러진 어르신이 계셔서요. 응급 상황이라 제가 보호자로 임시 등록돼 있어요. 팀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지은 씨, 그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감정으로 움직이다가 다친 사람, 내가 여러 봤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렇게 결근하게 되면 지은 씨에게도 불이익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복지관의 업무도 생각해줘야지. 전화를 끊은 뒤 지은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지은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손등을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알 수 없는 평온함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고 있다는 느낌, 어쩌면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병원에서 하룻밤을 지새웠습니다. 형광등 아래 담요를 덮은 채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녀의 얼굴엔 지친 기색이 스며 있었지만 그 표정엔 분명 누군가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병원 복도에는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입을 다문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지은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젠 간호사들도 지은을 자연스럽게 가족 보호자로 여기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도 지은은 할머니 곁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활자에 집중하지는 못했지만 그 공간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놓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살며시 열리고 중년 남성 한 명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분, 성함이 최경애 선생님이 맞을까요? 지은은 놀란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성은 다급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시골 무이촌에서 아이들 진료하시던 최경애 박사님 같아서요. 20살 때 제가 그분께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지은은 순간 놀라 머뭇거렸습니다. 남성은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숨을 돌렸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기억나는 얼굴이에요. 진료비도 못 내는 우리 가족한테 매번 무료로 치료해 주셨던 분이었죠. 지금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땐 정말 전설 같은 분이셨어요. 지은은 얼떨떨한 마음으로 남성의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단순히 지하철에 앉아있던 노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장도 이 소식을 듣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최경애의 이름을 듣자마자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이시라면 어쩐지 어디선가 본 얼굴 같았어요. 병원 시스템에선 인적 사항이 자세하지 않아서 아무도 몰랐네요. 잠시 후 병실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지은은 문득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존재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마른 체구, 주름진 얼굴,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속엔 굳건한 시간이 깊이 깊이 쌓여 있다는 걸 이제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할머니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해 보았습니다. 최경애, 소아과, 무이촌 봉사. 잠시 후 화면엔 오래된 신문기사 한 줄이 떴습니다. 평생 무이촌을 누빈 이름 없는 의사, 아이들의 손을 잡다. 그 순간 지은의 가슴엔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던 모습,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분이셨구나. 왜 아무도 몰랐을까? 지은의 눈앞에는 여전히 창백하게 누워있는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단 한 번의 말도 없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그 눈빛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지은은 스스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과연 누군가에게 그렇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 하나. 그날 내가 지하철에서 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할머니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지은은 다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해드려야겠어요. 그분이 걸어온 길을 내가 조금이나마 지켜드릴 수 있도록요.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지은은 병원에 들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고 할머니는 여전히 별다른 말 없이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표정하거나 무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할머니는 아주 미세하게 눈을 움직였고 손끝으로 시트를 살짝 움켜쥐는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 작고 조용한 반응이 지은에겐 충분한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그날도 병실 옆 의자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에 대한 이야기, 어릴 적 외할머니와의 추억, 요즘 하늘이 유난히 예쁜 계절 이야기까지. 할머니는 듣고 있는 듯 아닌 듯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지은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말없이 곁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는 걸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지은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 위는 비어 있었습니다. 시트는 말끔히 정리돼 있었고 탁자 위에는 병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당황한 마음에 간호사를 붙잡았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던 할머니, 퇴원하신 건가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보호자분 대신 병원장님이 절차 도와주셨어요. 그 어르신 조용히 일어나셔서 직접 퇴원하시겠다고 하셨대요. 그나저나 이거 지은 씨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지은은 병원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엔 손글씨로 정성껏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금 삐뚤한 글씨였지만 그 어느 편지보다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지은 양에게. 그대 덕분에 이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를 내 삶을 당신이 일으켜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봉투에 적힌 주소로 한번 와주시겠어요? 제가 지은 양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네요. 최경의 올림. 지은은 편지를 읽으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글씨에서 느껴지는 단단함과 따뜻함이 동시에 가슴을 울렸습니다. 봉투 바깥면에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어느 작은 골목, 낯선 건물 이름. 최경의 복지재단 사무국. 지은은 곧장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크게 알려진 곳은 아니었지만 지역 내 노인 생활 지원 활동을 조용히 이어가고 있는 복지단체였습니다. 사이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가장 조용하게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로 가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도 예의상 방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만남이 자신에게 또 다른 삶의 방향을 열어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며칠 뒤 지은은 복지재단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현판, 따뜻한 느낌의 작은 문. 문을 열자 조용한 공간 안에서 직원 한 명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정지은 씨 맞으시죠? 박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은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엔 마치 어제 본 듯한, 그러나 오늘은 전혀 다른 느낌의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곱게 정리된 머리, 단정한 회색 카디건, 그리고 조용히 눈웃음을 짓는 얼굴. 왔군요, 지은 양. 지은은 머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잘 계셨죠? 최경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삶의 마지막 계획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지은 양이 있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와 조용한 햇살이 방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복지재단 사무국 회의실에서 마주 앉은 최경애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손을 모았습니다. 이곳은 분명 어딘가 따뜻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최경애 할머니는 지은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 양, 제가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건 단지 감사의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그날 당신의 손길이 내게 생명을 주었듯 이제 나는 내 마지막 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한 번에 이해하긴 어려웠습니다. 복지재단의 실무를 전담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현장 활동에서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빈자리를 진심을 가진 사람이 채워주길 바라고 있어요. 지은 양, 우리 재단의 현장 실행팀장을 맡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지은은 숨이 잠시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실행팀장이라는 낯선 직함, 복지재단이라는 공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무게가 순간 어깨 위에 얹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요? 전 아직 현장 경험도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그런 중요한 자리를 제가 맡을 자격이 있을까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경애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맡는 게 아니라 진심이 있어서 맡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를 하면서 성장하죠. 그리고 당신은 무엇보다 사람을 봅니다. 그건 어떤 기술보다 소중한 능력입니다. 지은은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릴 적 외할머니 손을 잡고 동네 병원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고 말 많은 아이였던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 걸어주던 간호사 언니의 미소가 그려졌습니다. 그날 이후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었죠. 그 다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흐려졌다는 사실을 지금에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최경애 할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재단은 요란한 곳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매일을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곁을 지켜주는 곳이죠. 어려운 말보다 따뜻한 눈빛 하나가 더 필요한 자리입니다. 지은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문 하나가 조심스레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자신이 찾고 있었던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에 대한 대답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최경애 할머니는 깊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팀장님. 지은은 그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짚고 누군가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자리에 발을 들이는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뒤 복지재단에서 공식 임명장이 발급되었습니다. 지은은 실행팀장이라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하얀 명함 속 검은 글자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부담이 아니라 책임과 존중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나는 누군가의 삶에 조용히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얀 명함 위에 새겨진 실행팀장이라는 5글자. 지은은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둔 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무겁지 않게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어쩌면 무겁기 때문에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지도 몰랐습니다. 복지재단 사무국의 분위기는 예상보다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직원 수는 많지 않았지만 각자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 사이에는 말없는 신뢰가 오갔습니다. 지은은 첫 출근 날부터 현장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기획서만 쓰는 팀장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삶과 마주보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어르신 방문 돌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와 정서 상태를 함께 점검하는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래전부터 구상만 있었을 뿐 본격적으로 실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지은은 직접 엑셀 파일을 열고 동별 현황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복지센터와 협업해 혼자 생활하시는 가구를 파악했고 방문 간격과 체크리스트, 의료 연계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실무적으로 조율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틈틈이 자원봉사자 교육도 준비하며 손으로 매뉴얼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틀, 사흘, 그리고 일주일. 지은은 매일 오후마다 몇 가구씩 어르신 댁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문을 열지 않았고 누군가는 조심스레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어르신은 방문 너머로 작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 어디서 왔어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복지재단에서 왔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께 안부 여쭙고 불편한 거 없는지 여쭤보러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혹시 난방 잘 되고 계신가요? 그 말에 어르신은 잠시 문을 닫았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방 안은 너무도 조용했고 공기는 희미하게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침묵은 외로움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작은 메모지에 급식 신청 방법과 동사무소 상담 번호를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다란 글씨로 4글자를 써서 보여드렸습니다. 다녀가겠습니다. 어르신은 그 종이를 조용히 받아들고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젊은 양반 고마워요. 이런 거 처음 받아보네요. 그 말에 지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지은은 사무국에서 간단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기획서보다 방문 현장에서 느낀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 사무국 동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기다림이었습니다. 누군가 오길, 누군가 말을 걸어주길, 아주 작은 손길이라도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방 안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지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자주 찾아가야 합니다. 자격이나 조건보다 먼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직원이 지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팀장님, 요즘 표정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따뜻해 보여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걱정해주는 일이 이렇게 저 자신도 바꾸는 일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지은은 오래된 코트를 꺼내 입고 또 한 번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음료 2잔이 들려 있었고 그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겨울은 깊어졌고 골목길의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그러나 지은의 발걸음은 추위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오후 복지재단의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작은 손난로와 따뜻한 음료를 손에 들고 어르신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작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지은은 3층 계단을 올라가 문 앞에 서서 조용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고 낯선 얼굴의 할아버지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젊은 양반 또 왔구먼.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지은은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서요. 어르신, 점심은 챙겨 드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은 깔끔했지만 외로움이 녹아있는 기운이 조용히 감돌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메모장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가끔 가슴이 좀 두근거리시나요? 요즘 잠은 잘 주무시는 편이세요? 할아버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있지. 지은 양은 혹시 최경애 박사님이라고 들어봤어요? 지은은 놀라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먼 시선을 벽 너머에 두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도 말이야,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왔었거든.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시절,
무릎 아픈 나 대신 약도 갖다 주고 무릎 꿇고 내 이야기도 들어줬지. 지은은 마음이 울컥해졌습니다. 조용히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 그분을 알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분 덕분에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가 그분을 닮았어요. 말투도 조용하고 웃는 눈빛도 그렇고 사람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랄까. 이제 와서야 말하지만 그날 처음 문 열었을 땐 좀 겁났거든. 누가 또 내 사생활을 캐려고 왔나 싶어서. 그 말에 지은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오늘은 괜찮으셨나요? 할아버지는 무릎 위에 손을 포개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늘은 좋은 날이야.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는 또 올 거예요. 다음엔 혹시 드시고 싶은 간식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방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지은의 눈가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괜찮은 날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이렇게 깊은 위로가 될 줄은 그녀도 몰랐습니다. 복지재단으로 돌아온 지은은 오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조심스럽고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르신이 나를 기억해 주셨다. 며칠 후 복지재단에는 새로운 기부자가 찾아왔습니다. 지은은 낯선 이름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접수처에 적힌 사연을 읽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최경애 박사님 덕분에 살아남았고 지금은 지은 양 같은 분이 다시 그 따뜻함을 이어가고 있어.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도움 보냅니다. 사무국장도 이 사연을 읽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순간이 참 감사하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날 저녁 지은은 가방을 챙기고 평소처럼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커피 2잔이 들려 있었고 그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망설임 없이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늦겨울 오후 복지재단 사무국 복도에 있는 게시판 앞에 직원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그 중심엔 지역신문 최신호가 붙어 있었고 굵은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작은 손길이 만든 기적 어르신들의 좋은 친구 지은 팀장. 기사엔 지은이 수행한 어르신 방문 프로그램이 조명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인터뷰를 거절한 지은 대신 그녀를 기억하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실었습니다. 매일 찾아와 말을 걸어주는 그 친구 덕에 집안이 덜 추워졌습니다. 그 웃음 한 번이 하루를 버티는 힘이 돼요. 사무국장과 직원들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젠 팀장님이 진짜 재단의 얼굴이 됐네요. 기사에 이름이 4번이나 나왔어요. 지은은 민망한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저를 그렇게 기억해 주셨다는 게 그냥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날 오후 사무국으로 익숙한 얼굴이 들어섰습니다. 최경의 할머니였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차림에 고요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이전보다 조금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은 양, 신문 잘 봤어요. 내가 기사 보며 이렇게 웃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지은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제자리를 못 찾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최경의 할머니는 다정하게 지은의 손등을 살며이 잡았습니다. 아네요. 그 자리는 본래 지은 양이 있어야 할 곳이었고 나는 그저 그걸 조금 먼저 알아본 것뿐이에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최경의 할머니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정말 물러날 준비를 하려고 해요. 앞으로 이곳은 당신이 이끌어 가야겠죠. 지은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으론 더 잘하고 싶어요. 더 많이 듣고 더 깊게 연결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최경의 할머니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면 어떤 길이든 바르게 걸을 수 있을 거예요. 며칠 뒤 지은은 아침부터 평소보다 서둘러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어르신 행복 프로젝트가 드디어 정기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 복지재단 공식 사업으로 채택된 첫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출근길에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 2잔을 샀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골목 어귀를 지키고 계신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골목에는 오랜만에 낯익은 뒷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지은은 얼른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따뜻한 커피 하나 드세요. 그 등은 천천히 돌아섰고 그곳에는 순박한 웃음을 머금은 또 다른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문득 이 골목을 지나는 수많은 얼굴들 속에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기억될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오늘 방문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수첩 한쪽에 이런 글귀를 적었습니다. 진심은 조용히 그러나 끝끝내 닿는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둑한 골목에 조명이 하나둘 켜지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조용히 누군가의 일상을 바꿔가는 일. 지은은 이제 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따라간 길이었지만 이젠 분명 그녀 자신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최경의 할머니는 조용히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지은아. 오늘도 당신 덕분에 누군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